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코로나19 치료 후보지 가운데 의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렘데시비르의 임상 연구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과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급히 영상을 만들었으니 많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데시비르는 이름에 비루로 끝나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FDA에서 통상적인 약물 승인 절차를 거쳐서 코로나19 환자에서 약물 투여를 승인한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동정적 사용, 컴패션이 동정, 연민의 정 이런 뜻이죠. 즉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한 상태입니다. 이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줄여서 NEJM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여러 학술지 가운데 압도적으로 인용이 많이 될 만큼 매우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있는 미국 북동부의 매서추세츠 의학협회에서 200년 전에 출간한 학술지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나서 상태가 좋아졌다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이후에 체온이 오르기 시작해 39도씨 이상 발열이 있었고 엑스선 촬영에서 폐렴이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나서 열이 떨어지고 상태가 호전되었던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치료 사례였기 때문에 연구진들도 앞으로 렘데시비르를 이용한 더 많은 치료 사례가 보고되어야지 확실히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다시 이번 NEJM에 소개된 렘데시비르 임상 연구 결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치료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혈장 치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주입하는 치료법이었고요. 말라리아 치료제는 세포 내 환경을 알칼리로 만들어 바이러스 증식이 어렵게 하는 것이었고,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단백질 분해 과정을 방해하고, 렘데시비르는 바이러스 증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들에게 첫째 날에 200mg을 투여하였고 둘째 날부터 열흘째까지는 100mg의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습니다. 이처럼 첫날이나 둘째 날에 약물 농도를 많이 올리는 경우는 혈중의 약물 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약물 농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총 53명의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평균 64세였고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었습니다. 환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단계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와 폐렴이 생기고 호흡이 나빠지면 몸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숨이 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신 장면처럼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투여한 치료를 하는 분도 있고, 더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비침습적 환기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환자 상태가 나빠지고 산소 농도가 오르지 않고 급기야 의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도 깊숙이 튜브를 받고 그 안으로 강제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처럼 몸 안에 무언가를 쑤셔 넣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침습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비침습적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침습적은 기관삽관을 하는 단계죠. 기관삽관 과정에서 환자의 침방울이 많이 튀면서 에어로졸이 형성되고 이때 의료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N95 마스크 이상의 감염 보호 장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삽관에 성공하면 이 빨대, 튜브를 통해서 기계에서 강제적으로 강력한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게 되는 것이죠. 중환자실에 입원한 분을 병문안 갔을 때 이런 형태로 누워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튜브를 몸 안에 꽂아 놓으면 환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물을 써서 재우기도 합니다. 이 표에서 수치는 명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렘데시비르를 치료하기 전에 산소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았던 사람은 2명이었고요. 치료한 이후에 모두 다 호전되어서 퇴원하였습니다. 렘데시비르를 쓰기 전에 산소를 투여하고 있었던 10명은 역시 모두 호전되어서 퇴원하였습니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고 있었던 비침습적 환기 7명 중에 5명은 좋아져서 퇴원을 하였고요. 1명은 좀 더 상태가 나빠져서 기계 호흡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쓰기 전부터 기계 호흡을 하고 있던 34명 가운데 19명이 호전되었는데 8명은 퇴원하였고 8명은 기계 호흡을 중단하고 산소 치료도 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삽관을 뺀 이후에 비침습적 환기로 바꾼 사람도 3명이었고요. 이전과 그대로 상태가 유지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 전부터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 6명은 사망하였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적으로 호전된 환자의 퍼센트는 늘어났습니다. 위험했던 환자의 숫자도 53명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투여 당시부터 비침습적 환기를 한 사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서 기계호흡을 했던 사람이 호전되는 누적 빈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이에 따라 구분했을 때도 50세 미만에서는 좀 더 빨리 호전되었고 7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으면 호전되는 속도도 느리고 호전되는 누적 빈도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던 53명 가운데 60%에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설사,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작용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길리어드라는 제약회사에서 에볼라 출혈열의 치료약물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길리어드사는 간염치료제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간염 환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회사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의 임상 연구 결과를 두고 희망적인 신호를 보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환자 수가 많진 않지만 매우 위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에서도 상당수가 호전되었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 신호임에 틀림없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볼 때 좀 더 젊은 사람에서 그리고 폐렴이 많이 진행돼서 기계호흡을 달기 이전의 단계에 사용할수록 확실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도 똑같이 NEJM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을 때는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 렘데시비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병원에서 렘데시비르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임 체인저가 렘데시비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